안녕하세요. 에듀윌 공인중개사 부동산 세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정낙일입니다. 자,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 시간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자주 출제됐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문제를 또 풀어볼 겁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최근에 조금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꾸 질문을 자꾸 나왔던 거를 반복해서 자꾸 익혀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이 정하는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다. OX. 자, X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회원제 골프장은요, 우리가 일명 분리과세. 분리과세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에요. 종합산하고 별도합산만 대상입니다. 자, 1번은 틀린 말. 자, 2번. 관계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의 소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0년 5월 1일부터 소유하는 농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자, 그렇죠. 이 지금 나오는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의 소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0년 5월 1일부터 소유한 농지, 이 농지는 일명 무슨 과세다?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위에 나와 있는 회원제 골프장이든 사회복지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든 다 무슨 과세이기 때문에 분리과세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이러고 보셔야 됩니다. 자, 1번은 틀린 말이었고요. 2번은 아니다. 옳은 말이었습니다. 자, 3번. 과세인연제 토지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자연공업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 환경지구 임야를 소유하는 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자, OX. 자, 이거 X네요. 왜? 이것도 분리과세예요. 그러면 공원자연 환경지구 안에 임야는 무슨 과세한다? 분리과세. 분리과세는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이 토지 용도 중 분리과세, 다 분리과세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분리과세를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재산세에서 종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배울 때 그 분리과세는 종부세에서는 따로 부과하지 않고요. 재산세만 과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종합부동산 파트에서 은근히 잘 문제를 냅니다. 자, 3번은 X. 자, 4번. 상업용 건축물, 오피스텔은 제외,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아니다. OX. 자, 5죠. 건축물도요. 상업용 건물이든 공장용 건물이든 건물은 처음부터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에요. 주택과 토지만 종부세 대상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에서 부동산 그러면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 과세하지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래야 돼요. 그리고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자가 일정 금액을 초과했을 때 과세 대상이 된다 이러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4번은 O입니다. 자, 다음 5번. 공장용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다. 방금 나왔죠. 상가용 건축물이나 공장용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다 그래죠. X입니다. 자, 이거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보셔야 돼요. 상업용 건축물이든 공장용 건축물이든 이 건축물 갖고 또 시험을 냅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그래야 돼요.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6번. 대통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카레 열고 공동명의 1주택은 제외한다. 대표적으로 부부 공동명의는 제외하고 그냥 1세대 1주택자예요. 자,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은 납세 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얼마? 그렇죠. 12억 원을 공제한다. 금액의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0보다 작았을 때는 0으로 본다. OX. 자, 옵니다. 자, 이거 숫자인데 일단 1세대 1주택자 공동명의 1주택은 제외하고요. 1세대 1주택자는 12억까지 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과세 표준에서 공시가격 합한 다음에 마이너스 12억을 해준 다음에 공정시장 가입비율은 60% 100분의 60을 곱해가지고 나온 금액을 과세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질문. 합산 배제 신고와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국가 등록 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OX. 자, 옵니다. 자, 이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국가 등록 문화재는 요거는 합산 배제 주택이에요. 그 합산 배제 신고했으니까 요거는 주택수 판정할 때 1세대 1주택 판정할 때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고 여기 나오는 게 나머지 1주택이면 12억까지 공제해주기 때문에 그 1주택 판정할 때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지만 12억까지 공제받아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국가 등록문화재는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7번 옵니다. 자, 다음 8번. 1세대가 일반 주택과 합산 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을 각각 한 채씩 소유한 경우 해당 일반 주택의 그 주택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OX. 자, 이거는 X입니다. 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이게 틀리죠. 우리가 임대사업자는 임대용 주택을 제외한 일반 주택, 이 일반 주택에 주민등록법상 주소가 돼 있어야 되고 실제로 뭐 해야 돼요? 거주해야 돼요. 거주한 경우에만 임대사업자 임대용 주택을 주택수 판정할 때 빼주고 1주택자로 보아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주하지 않더라도 이 말이 틀린 겁니다. 자, 그러면 X가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틀린 말이었고요. 자, 다음 9번 질문입니다. 2주택을 소유하여 1천분의 27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이었습니다. 법인이 2주택을 소유했는데 1000분의 27 이 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은 납세 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0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본다. OX. 오죠. 자, 법인은 주의할 점. 일단 법인은 공제가 없어요. 영원 공제예요. 개인은 9억 공제, 12억 공제 이렇게 공제 혜택을 주는데 법인은 좀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영원 공제예요. 공제 자체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법인이 또 하나 불이익은 첫 번째는 공제가 없다는 게 불이익이고요. 또 하나 공제는 세율은 구간 중에서 가장 높은 걸 써요. 그러면 2주택은 원래 0.5%에서 2.7% 중에서 개인은 누진세를 쓰는데 법인은 가장 높은 구간을 쓰니까 1000분의 27, 2.7%를 세율을 적용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법인은 좀 불이익을 줍니다. 물론 공정시장 가입비율은 개인과 똑같이 60%, 요거는 불이익은 아니죠. 그러면 이제 요 질문은 5가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33, 34일 때 법인을 계속 언급했기 때문에 법인을 중심으로 2번 언급했습니다. 자, 다음 10번 질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재산세액을 공제하냐면 이중과세 때문에 공제를 해줘요. 이때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우리가 탄력세율이죠. 탄력세율 범위 안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의 세액으로 하고 끊으시면 돼요. 그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는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으로 한다. OX. 자, X입니다. 자, 문장이 좀 길었죠. 자, 두 가지를 낸 건데 그러면 탄력세율을 반영했으면 요 적용되기 전의 세액 이게 틀리는 거고요. 적용된 세액. 그럼 탄력세율을 반영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50%를 반영했다면 그 반영한 세액을 인정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플러스에서 50%더 냈으면 더 낸 만큼 마이너스에서 50%덜 냈으면 덜 낸 만큼 세액을 공제해 주는 거지 적용되기 전에 거로 하면 안 되죠. 그러면 탄력세를 적용되기 전에 공제하는 게 아니라 탄력세를 반영한 적용된 세액으로 하고 또 하나 세부담 상한을 적용했다면 적용받기 전의 세액이 아니라 적용받은 세액으로 해요. 그러면 이것도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았으면 적용받은 세율 그 다음에 탄력세를 적용했으면 탄력세를 적용받은 세액으로 한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전이라는 말을 쓰면 틀려요. 그래서 이거는 문맥이 좀 긴데 이게 28회 때는 주택으로 나왔고요. 31회 때, 32회 때는 토지로 나왔는데 주택이든 토지든 적용된 세, 적용받은 세 이거로 해서 항상 전이세액이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디에서 나오든 주택이든 토지든 같은 문제가 나오더라도 함정으로 세 번 다 28회 때, 31회 때, 32회 때 세 번 나왔는데 세 번 다 맞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적용받기 전이세, 적용받기 전이세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항상 적용된 세, 적용받은 세액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10번 꼭 주의하시고요. 10번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두 가지 문장을 같이 다 해석합니다. 그래서 28회 때만 좀 지문이 길어서 두 가지 다 나왔는데 대부분은 한쪽 뭐 탄력세를 반영한다든지 또는 세부담 상한만 일부러 나눠서 내기도 해요. 워낙 지문이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0번은 많이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11번 지문.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소유자의 연령과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합계 100분의 70 범위에서 중복하여 공제한다. OX. 자, 이거 X죠. 100분의 몇?
80이죠. 100분의 80이라고 해야지 100분의 70 그럼 틀립니다. 이것도 은근히 잘 틀리게 되니까 100분의 80으로 나옵니다. 계속해서 32회 때, 30회 때 자주 틀렸어요. 그래서 100분의 70 그러면 안 되고요. 100분의 몇이다? 80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12번. 종합부동산세 과세율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OX. 자, 5죠. 재산세든 종합부동산세든 과세율은 매년 몇 월 며칠이다? 6월 1일.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도 6월 1일이다 나옵니다. 간단한 숫자라도 시험에 자주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13번 질문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 누가 결정한다? 세무서장이 결정을 해요. 그래서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가 징수한다. OX. 자, 옵니다. 이렇게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가 부가 징수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종부세는 12월이에요. 자, 14번. 종합부동산세를 무슨 납부 방식?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 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과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기 전에 위에 이렇게 세무서장이 결정하기 전에 해당 연도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OX. 자, X입니다. 작년에 34회 때 출제했었는데 이게 X가 됐어요. 33회 때는 O였는데 이게 날짜를 잘 봐야 돼요. 11월은 없어요.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가 아니라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즉 요 납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납세자한테 고지했는데 12월 1일부터 16일까지 스스로 납부를 하든지 또는 신고 납부를 선택하는 거는 선택하되 요 날짜까지 납부해야지 요 사전에 세무서장이 결정하기 전에 미리 신고하는 건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14번은 X고요. 날짜는 똑같아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고지받아서 납기든 또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신고해서 납부하든 납부는 똑같기 때문에 날짜는 12월 1일부터 15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날짜 갖고 최근에 계속해서 문제를 냈습니다. 자, 다음 15번. 납세 의무자는 선택에 따라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그렇죠. 위에 마냥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함에 있어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OX. 자, 이건 X입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해요. 그러면 이 신고를 여러분들이 선택했다고 해서 엉터리 신고할 수 있어요. 누락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과소하게 신고하면 과소에 따른 신고 부정실 10%를 따로 부과하고요. 부정 신고할 때는 40% 부과하기 때문에 이때 무신고 가산세는 없지만 신고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대신 가산세는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15번 문제는요. X입니다. 다음 16번.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징수할 경우 납세의 곳에 주택, 토지로 구분한 함정, 요거 주셔야 돼요. 주택은 주택대로, 토지는 토지대로 구분한 과세 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기 개시 며칠?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한다. OX. 자, 옵니다. 자, 이거는 꼭 주의할 점이 합산하여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33회 때 딱 한 번 틀렸고 나머지는 다 옳은 말이었는데 웬만하면 틀리게 안 되는데 이걸 갖고 한번 틀리게 낸 적이 있었는데 33회 때는 주택과 토지를 합산한 과세 표준과 세액을 이름 틀려요. 왜냐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토지분 따로따로 고지하는 거지. 이때 주택은 주택, 토지는 토지지 두 개를 합산하면 안 돼요. 그래서 33회 때 딱 한 번 이걸 함정을 냈으니까 꼭 읽을 때 주택과 토지를 구분한 재산세도 주택, 토지, 건물을 구분한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16번은 5가 되고요. 자, 다음에 17번 가겠습니다.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 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 성립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종부세를 부과할 수 없다. OX. 자, X입니다. 자, 여기서 3년이 아니라 몇 년? 5년이죠. 제척기간이 최소 5년이죠. 5년, 7년, 10년이니까 그러면 사기, 포탈, 부정행위자 10년, 그 다음에 무신고자는 7년이고요. 그 밖의 경우가 5년인데 5년짜리는 있어도 3년짜리는 없어요. 그러면 5년이 지나면 경과하면 이 지금 나눈 종부세는 부과할 수 없다. 그렇지만 3년은 부과합니다. 5년이 경과해야 돼요. 자, 17번 X. 자, 다음 18번. 관할 세무서장은 종부세로 납부할 세액이 400만 원인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세액을 납부 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분납하게 할 수 있다. OX. 자, 5죠. 처음에 400만 원이면 250만 원은 먼저 내시고 250만 원을 초과 나머지 150만 원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분납할 수 있다 나옵니다. 옵니다. 자,
자, 다음에 19번.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OX. 자, X. 현재 물납은 폐지됐기 때문에 물납제도가 없어요. 2016년도에 물납제도를 폐지했기 때문에 현재 물납은 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 20번. 과세인연제 세대원 중 1인과 배우자만이 소유자 1인과 배우자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하지 않더라도 공동명의 1주택자를 해당 1주택자에 대한 납세 의무자를 한다. OX. 자, X죠. 자, 이때 공동소유에서 1주택자로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할 때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한 경우에만 바꿔주기 때문에 신청도 안 했는데 이거를 공동소유를 단독소유로 바꿔주지 않아요. 그래서 꼭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한 자만 공동소유에서 단독소유로 인정해서 이 1주택자로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20번은 X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은 이제 7강 강의는 종합부담세만 가지고 우리 지문을 정리해봤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